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여러모로 수수하게 흘러간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번 달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11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과 FOMC 회의, 또 15일에 있을 미중 무역 합의 결과 등을 앞두고 관망세도 짙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이틀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질 않지만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이 오늘도 열심히 방어해주는 가운데 0.36% 정도 상승한 210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0.32% 정도 상승한 62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했지만 삼성전기나 삼성전자와 같은 삼성그룹주들은 좋은 흐름 가져갔고요. 2차 전지주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소비주 주목받았고요. 또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네이처셀처럼 개별 악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하락하고 비보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하는 등 제약 바이오주에서 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무난하게 흘러갔고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무난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지부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더 반등을 해주고 더 많이 좀 땡겨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보합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그런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제 약간 또 생각을 좀 달리 한다고 하면은 여러 대외 변수에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증시인데 내일 그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혹은 이제 15일이 그 미중 무역 협상의 그 데드라인이다 보니까 금요일까지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멘트와 그다음에 합의점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좀 무난했던 그런 방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냥 좀 조용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세게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준 거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내일이든 혹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든 아직까지 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시장의 그 수급들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쪽에서 이제 좀 이끌고 갔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인 수급들이 좀 잘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기관 쪽의 방어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준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좀 과거에 이탈을 했었던 여러 이제 주요 가격선들, 이제 장기 이평선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과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이 나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탈이 나오면서 충분히 또 이제 기술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구간대가 이제 9월 달에서도 이제 첫 번째 저항 파동, 10월 달에서도 이제 좀 쉽게 뚫지 못했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좀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좀 기분 좋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은 좋았고요. 이제 내일이랑 금요일 이때만 이제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이 방어만 무난히 해준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더 빠릿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그 첫 번째 급락 이후에 반등폭이 아직 4분의 1 정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평선 이제 하나 좀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가 완벽하게 좀 돌려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다만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일 만기일이라던가 이제 만약에 그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정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시장은 또 단기적으로 한번 또 흔들고 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때까지가 만약에 이제 토요일 혹은 일요일 직전에 이제 합의점이라던가 연장이라던가 혹은 이제 좀 틀어진다던가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요일까지 이제 그런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보여줬던 우리 증시의 특성상 좀 약간 좀 불안감에 매도 물량들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요즘 시장에서 뭐 시장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혹은 이제 이렇게 그 셀코리아를 외치던 외인 수급들이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 좀 매집을 해줬었던 그런 이제 묵직한 종목들도 장세와 무관하게 움직임이 좀 잘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개별 이슈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좀 같이 병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수급이 집중이 됐었던 묵직한 종목들을 장세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과연 외국인 수급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묵직하게 올라갔었던 종목과 그런 섹터, 그런 업종, 그런 테마가 어디 쪽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은 종목에 그다음에 한 가지 테마와 업종, 섹터 집중적인 공략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여러모로 무난하게 흘러갔고 내일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관망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되 매수하시고 싶으시다면 개별 종목들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주식 명언 중에 그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상점에서 할인 행사를 할 때 더 많이 산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더 살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또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뭐 주식 명언 중 그다음에 투자 명언 중에 많이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진부한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할인 행사를 할 때 혹 요즘같이 뭐 시장이 좀 밀리거나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사지 마라. 뭐 이런 진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행이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단기 매매에 또 그 손맛을 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 날아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이제 또 눈독을 좀 많이 들이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 그 특징주들, 그 에이프로젠 시리즈만 보신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에 뭐 위쪽으로 잘 찔러 올라가긴 했지만은 개장 초에 엄청나게 물량 터는 그림들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특징주들도 변동성을 굉장히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또 올라가는 종목들에 또 집착을 하기보다는 항상 또 이제 좀 여유 있게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을 해서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사실 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테마주라던가 혹은 재료주들, 이슈주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는 종목들이 좀 더 잘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할인을 할 때 더 많이 사라 이런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과거부터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거래량도 안 나오면서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재료주와 테마주 혹은 이제 추세가 위쪽으로 좀 잘 뻗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당일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 죽여놓으면서 뭐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던가 혹은 단기적인 조정들, 음봉 매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그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올라가는 종목들에 타가지고 편안하게 타서 또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과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투자병법을 통해서 차트 강의를 해드릴 때도 항상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항상 음봉에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항상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제가 또 그렇게 맘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상방으로 길이 좀 많이 열려 있는데 지금 충분히 그 주가의 평가가 많이 좀 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좀 진부한 투자 명언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못 지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당일날 이 종목이 너무 올라와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이 올라갈 그림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리스크가 더 많이 있는 종목인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매매하시면은 좀 더 좋은 계좌 수익률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또 시장이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투자병법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지난주에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이번 주에 바로 테마가 형성이 됐고요. 크린앤사이언스도 이틀째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크린앤사이언스 이틀간 상승을 하다가 그 네. 뒤에는 조금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계속 네, 들고 맞습니다. 갈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위닉스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죠. 두 종목 다 두 자리 정도의 10% 이상의 상승률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목표, 적어도 분할 매도 이상은 또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제 좀 눌러주고 오늘은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죠. 제가 그 당시 이제 미세먼지 10월 달 초에 미세먼지를 막 그 핏대를 세우면서 설명드렸을 때도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미세먼지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이 이제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항상 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만들어줄 때 아래쪽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해놓고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이 떠다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재료 소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 오전장에 그 고점을 찍었고 어제 미세먼지가 좀 심하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오늘은 이제 또 그 미세먼지가 좀 빠져나가는 그런 날이 됐었죠. 그러니까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가가 좀 다시 내려와서 수익분들을 반납한 부분들은 아쉽지만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에는 또 좋은 종목과 좋은 테마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데 그 차트를 좀 볼게요.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또 시원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우린 여기서 준비해서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는데 하츠라던가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다 비슷한 움직임을 나왔었죠. 근데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위쪽으로 막 튀기 시작할 때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다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기관계 쪽에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음봉으로 좀 조정을 때려줄 때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좀 매수를 해놓으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적인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되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시 보고 그다음에 좀 중기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가져가도 충분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적어도 미세먼지 한 종목 정도라던가 혹은 일부 비중 정도는 좀 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매물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27,000원 부근 혹은 27,500원 아래 이런 구간들을 거래량 없이 준다고 하면은 재매수의 구간들도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린앤사이언스였습니다.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27,500원 밑에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좋은 종목으로 향후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자, 현대약품으로 수익 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주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현대약품 이제 매도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계속 네.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까요? 다른 종목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 또 수급들이 좀 확 들어오고 하면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던 이슈와 테마가 좀 확실한 종목들은 충분히 흥행하고 충분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도울산업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12월 9일 15%의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좀 하루 만에 찔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대약품이 과거부터 좀 뒷발이 좀 약했었던 종목이라서 윗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이번에도 이제 목표가는 달성을 했으나 좀 종가 때까지는 아쉽게 밀리면서 주가가 좀 제자리로 이제 좀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오르지 않은 자리에서 미리 준비를 해놨고 이런 자리에서 미리 종목들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수익 구간 그다음에 충분히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절로 마무리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대약품이
제약품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매일같이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과거에는 이제 항암 이슈가 굉장히 좀 셌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젠백스라는 종목은 임상 이상 성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상한가 그 이상의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 흐름들을 타면서 이런 치매 관련된 종목들,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약품은 이미 한번 갔다가 이제 온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뭐 치매 관련주 순환매 이런 거에 이제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금 차트 만들고 있는 뭐 신신제약이라던가 혹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었던 아이큐어라던가 지금 뭐 당장 그 움직임이 조금 둔하지만 차트를 만들고 있는 이런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를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약품도 수익 축하드리고 다음 또 치매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도 잘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이었습니다. 치매 관련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자, 아모텍 그간 시장이 부진할 때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님, 아모텍 네. 향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차트가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시장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렸냐면은 시장이 흔들려도 앞만 보면서 좀 묵직하게 가는 그런 이제 섹터와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아모텍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입니다. 좀 충분히 많은 기간이 혹은 뭐 이제 한 달 정도가 조금 더 걸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움직였던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모텍 같은 종목이 만약에 내 그 포트에 있는 주력 종목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효자 종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쪽 아모텍과 같은 섹터에서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뭐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공간들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또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렌이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또 같이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시장이 흔들릴 때 약간 내리긴 했지만은 오늘 뭐 두 자리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또 좋은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잠시 후 요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아모텍은 저는 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한 20%, 25%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고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을 가지고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한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아모텍 차트를 볼게요.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시작이 되는 종목들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서 월봉이 이제 여기로 올라왔거든요. 윗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고 과거에 굉장히 끼를 많이 보이면서 잘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주봉상에 한번 걸릴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돌파가 안 나오고 약간 좀 정체되는 구간들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재매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주봉에 맞고 좀 떨어지는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좀 장기, 중장기 이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 시청자분들께 장세와 무관하게 좀 묵직한 테마와 묵직한 업종, 묵직한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모텍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모텍을 수익을 못 내신 분들 그때 못 들으셔서 이런 종목을 포트에 못 넣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새로운 대체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거 끝까지 들으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모텍 매수하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아모텍,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더 지켜보시면서 수익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아모텍의 후속주 공개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묵직하게 잘 나갔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 종목을 다 갖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 배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당시에 들으셨는데 그때 저거 나도 좀 매수할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은 항상 또 특징,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만한 단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아모텍의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그 다음에 아모텍의 후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더 좋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장세와 무관하게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종목들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종목에 대한 업종 테마 설명은 잠시 후 강의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텍 놓치신 분들 아쉽다 하실 텐데요. 오늘은 꼭 놓치지 말고 꼭 온라인 방송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아모텍이 어떤 테마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인데 요즘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지금 수익이 나는 대세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쪽 테마와 이쪽 섹터를 꼭 필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쪽 관련된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갈지 시원하게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이끌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투자 병법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금요일까지 포함을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지금 8시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대박과 그다음에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 열심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그 금요일 날에는 이제 다른 전문가분이 또 방송을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오랜만에 쉬었다 나온 그런 느낌인데 또 며칠 또 쉬었다고 또 방송이 되게 좀 어색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와 좀 별개로 지금 시장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흐름대로 우리가 또 원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수익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혹은 시장과 무관한 혹은 이제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수익률들을 좀 내기 위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의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죠. 사실 뭐 오늘은 무난한 시정이었습니다만은
이번 1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심이 굉장히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좀 묵직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섹터.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거래일이 넘는 그 외국인 순매도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셀코리아라는 단어에서 탈출한다고 이제 엑시코리아라는 단어까지 좀 쓰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시장에 좀 자금 이탈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또 여러 섹터라던가 혹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많이 빠져나갔던 그 시기에 유일하게 또 매수를 좀 잘 진행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1위로는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종목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이제 셀코리아를 했을 때 바닥권에서 조용하게 좀 매집을 하고 연속적인 순매수를 이어갔었던 상위권 종목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기라던가 LG이노텍 혹은 MC넥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상위권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 MC넥스 휴대폰 부품주들의 외국인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잘 사고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 기반이 굉장히 좀 우수한 그런 종목들을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휴대폰 부품주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하루 만에 막 슈퍼급등이 나온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은 총선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좀 세게 터져버리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묵직하게 어느 날은 뭐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 날 조정이 나왔지만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좀 그리는 그런 종목들이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그 폴더블 폰의 흥행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뭐 1차, 2차 막 이렇게 하면서 판매를 실시하면은 뭐 계속 시작할 때마다 이제 완판을 때리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안 그래도 이제 뭐 폴더블 폰의 흥행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옆으로 접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시리즈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접는 핸드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고 이제 클램쉘 폴더블 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그 다음에는 어떤 기술들이 나올지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좀 계속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삼성전자에서 내년 상반기 1월 아니면 이제 2월 보통 이제 2월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S11 시리즈가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런 그 폴더블 폰 이거를 이제 좀 공개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제 12월이 됐죠. 그럼 이제 연초가 넘어가고 연말에서 연초가 넘어갈 때는 우리 주식 투자자라면 항상 또 눈여겨봐야 되는 글로벌 행사가 있습니다. CES 행사가 있는데 1월 달에 CES 2020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삼성전자가 이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할 가능성과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뭐 새로운 그 휴대폰 트렌드의 변화라던가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 이후에 좀 판매 호조를 보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휴대폰 부품주들의 분위기를 좀 막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아이폰도 이제 11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11, 그다음 11, 그다음에 프로, 그다음에 프로 맥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세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출시 이후에 이 핸드폰도 좀 그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어서 생산량의 또 10%를 늘린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관련된 종목들 여기 나와 있는 뭐 삼성전기라던가 BH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파트론. 인터플렉스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고 또 굉장히 좀 깔끔한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런 거를 비교하면은 다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휴대폰 부품사의 영업이익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대표적으로 KH 바텍을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을 나왔을 때 그 접이 들어가는 그 힌지라는 부품을 만드는 KH 바텍입니다. 이게 제가 휴대폰 부품주들을 설명을 드릴 때 대표적으로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뭐 고점을 계속해서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간 안에 이 종목의 상승률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13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가 아니고 나오고 있습니다가 맞겠죠. 지금 아직 고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흰집 다음으로는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PCB 회로기판입니다.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여기에서 뭐 최근 고점까지도 120% 정도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서 현재 1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목들 보니까 이런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주가가 가벼운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뭐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야금야금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상승률을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2019년도 여름 때만 한다 하더라도 10만 원 아래에 있었던 주가가 이제 뭐 10만 원을 돌파하고 뭐 13만 4천 원대 여기까지 좀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휴대폰 부품주들의 분위기들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트렌드들이 아까 이제 KH 바텍 보면서 폴더블 관련된 힌지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죠. 코리아 서키트 보면서 PCB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빠른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이제 바뀌는 그 트렌드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음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ASL 해드리면서 25%의 수익률을 혹은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수익률이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2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아모텍이라는 종목도 여기 나와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아모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잘 가고 있는가 이런 트렌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 아이폰에서 출시한 신규 핸드폰인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막 징그럽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휴대폰에 이렇게 그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휴대폰을 처음 가졌을 때는 카메라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가로 본능이라는 폰이 있었는데 뭐 이게 셀카를 앞으로 찍으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그 하나 가지고 막 같이 쓰고 그런 핸드폰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적어도 뭐 3개 이상의 카메라가 뒤쪽에 후면에만 뭐 3개 이상의 카메라가 박혀 있는 폰이 좀 약간 기본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게 또 하나가 들어가다가 2개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런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들한테는 그 영업 이익들이 혹은 이제 판매 그 실적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좀 단순한 좀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폰 관련된 이제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일 베트남 쪽에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게 신규 폰이 아니고 신규 폰 맞는데 약간 중저가 폰입니다. 중저가 폰이라서 어느 정도 성능을 좀 낮춘 그런 상태에서 약간 좀 가격을 저렴하게 때리면 그런 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핸드폰 같은 경우 중저가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 핸드폰에서 쿼드 카메라가 탑재가 돼요. 이제는 그래서 카메라의 그 탑재 자체가 뭐 싼 핸드폰이라고 해서 뭐 카메라를 뭐 하나만 넣는다던가 뭐 듀얼만 넣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신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던 내년 상반기에 갤럭시 S11이 또 출시가 됩니다. 그건 이제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펜타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펜타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멀티플 카메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휴대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이런 종목 그런 카메라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겠죠. 요즘에는 약간 그 감성이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하기도 하고 좀 개인 SNS와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요즘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은 숟가락 들기 전에 핸드폰 먼저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뭐 이제 뭐를 이제 뭐 주차장에다가 혹은 뭐 이제 공공시설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때 이제 뭐 기억을 하고 뭐 메모를 위치라던가 이런 거를 메모를 할 게 있으면은 이제는 그냥 핸드폰으로 들고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쓰지만은 뭐 이제 다른 이용자들이라던가 혹은 약간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또 카메라의 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를 그다음에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그 소비자의 패턴과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막 계속해서 좀 변화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금 2020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카메라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또 좋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뭐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그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멀티플 카메라를 등에 업고 성장하는 카메라 모듈 시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카메라 하나에서 이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를 결합해서 뭐 화각이라든가 화질, 그다음에 뭐 그 굉장히 지금 성능이 좋은 줌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새로운 폰들이 나왔고 거기다 이제 5G 폰이라던가 혹은 이제 폴더블 폰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또 이제 전반적인 휴대폰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또 카메라 성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분석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뭐 듀얼 카메라라던가 트리플 카메라 2020년, 2021년, 2022년도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을 좀 멀리 보고 크게 먹으려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또 기억을 하고 우리가 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발적인 테마라던가 한 번 이슈가 들어서 한 방에 급등 나오는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2차 전지라던가 혹은 뭐 이제 5G라던가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상승을 하지 않지만 어느 날은 뭐 이제 조용히 쉬었다 가는 날도 있고 맨날 관심을 끼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까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5G 같은 경우도 뭐 1년이 지나고 까보니까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는 뭐 종국발 뭐 기대감 이런 걸로 시작했던 종목들이 실제로 뭐 전기차가 다니고 하니까 주가가 100%, 150%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카메라 모듈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한번 기대감을 받고 좀 잘 올라갔던 시기들, 듀얼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기대감으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대부분의 그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인 흑자 전환이라던가 혹은 역대급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이번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셀코리아를 외칠 때 이런 실적 종목들로 외국인 수급들이 몰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그 LG 이노텍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전기라던가 MC넥스라던가 이런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린다고 했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중소기업들, 카메라 모듈 좀 작은 그런 기업들 안에서도 수급표를 까본다고 하면은 지금 외인 수급들이라던가 기관 수급들이 이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쌍끌이 매수의 연속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쪽 카메라 모듈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몇 개의 종목들만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기가 요즘에 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만들어놨던 종고점을 뚫으면서 오늘은 이제 12만 원 터치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장세가 꺾이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수급과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카메라 모듈 쪽에서 큰 형님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기 혹은 이제 LG이노텍 이런 종목인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해서 전고점 뚫고 최근에 신고가를 쓰고 가면서 위쪽으로 계속 땡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이노텍은 어떤 기업? 그 모바일이라던가 차량용 그 카메라를 만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무거운 종목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시세가 이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MC넥스 이런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은 상승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 MC넥스라는 종목이 이런 원웨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개인의 물량들이 막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시장이 빠질 때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장들,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형님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형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그 후발주자들이 항상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소형주들은 사실 뭐 삼성전기라던가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실적 개선을 하는 폭보다 그 배 이상의 실적 개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제 또 AS 한번 올라가는 거 보면서 AS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기분 좋은 스타트, 꾸준한 수익 확대 기대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아모텍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아모텍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금 매수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자리지만은 지금 25%의 수익률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저는 분할 매도는 하되 50%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한번 그 좋은 상승 추세를 처음으로 잡았을 때 단기간 안에 대략 26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게 잘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 종목을 따라서 가는 대장이 간 다음에 따라가는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00%가 넘어가는 260%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쭉쭉쭉쭉 뽑아가면서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가격 조정 다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만드는 종목들이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뭐 지금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 종목이 카메라 모듈이 왜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은 130%, 100% 이상의 상승률을 강하게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승의 끼가 굉장히 있는 종목이죠. 맨날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단기간 안에 13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모텍을 뒤따라갈 수 있는 더 좋은 그런 그 카메라 모듈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일봉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좀 멀리 보고 좀 중기 이상의 추세로 크게 먹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첫 번째 매물대 구간만 본다 했을 때 주봉의 차트가 지금 바닥권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 터트리면서 바닥 돌파 나오고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죠. 근데 바로 다음 매물대까지 대략 한 35% 정도 구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모텍도 지금 뭐 이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단기간 안에 채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다음에 이 종목의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한파동에서 170%의 상승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한파동에 170%로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새로운 파동을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간다면은 충분히 아모텍과 같은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어지는 종목 브리핑 시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카메라 모듈이 대세다라고 하시면서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요즘에 52주 신고가를 계속 좀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닥 돌파의 초입부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지금 뭐 수급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가 조금 더 먹을 거리는 구간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카메라 모듈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런 카메라 모듈을 자동 검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뭐 검사 장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의 또 역할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3D 센싱 모듈이라고 이쪽이 이제 좀 본격화되면서 휴대폰에 뭐 탑재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신규 검사 장비 수주가 좀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요즘에 그 좀 잘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세 무관한 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기간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좀 들어왔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은 그리고 연기금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기간의 연속 순매수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끊김이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봉상 차트도 위쪽으로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차트가 이번에 한번 가다가 이제 저항대 한번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두드리고 밀리고 이번에 지금 다시 두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일봉상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런 수급으로 돌파가 나오면은 윗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여기 이제 마지막 매물대를 이탈을 하는 1,900원 선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 위쪽으로 좀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항선이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뭐 음봉 매수라던가 좀 눌림, 조정 매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관이 사 모으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15,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1,9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히든 종목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꽃과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또 대장주가 있으면은 후속에 추격하는 그 다음에 부각이 되는 강한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카메라 모듈의 후속 종목, 유일한 후속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에도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인데 그동안에 이제 수급 개선이라던가 차트를 만드는 단계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큰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냐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뭐 MC넥스라던가 아모텍 이런 종목들보다 재료가 더 좋아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또 수급 개선과 그다음에 주봉의 매집 흔적들 이제 막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위쪽으로 좀 많이 열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모텍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한 번도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같이 매수하시고 장세와 무관하게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급등할 수 있는 그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확실하지 않으면은 좀 함부로 덤벼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도 장세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개별 종목이었죠.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들 잘 받으셔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